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고착화되는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수출 기업들의 표정은 밝아진 반면 각종 식재료와 중간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상공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는 춘천의 바이오 기업입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고 매출을 예상했는데 실적은 더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연초 대비 매출액 대비 초상 한 10%의 추가적인 매출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이현수 씨는 부쩍 오른 밀가루와 버터값이 부담스럽습니다. 주재료 대부분을 수입품에 의존하는데 치솟는 관세를 보면서 공급업체가 가격을 더 올리면 어쩌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못 올리고 재료값은 자꾸 오르니까 사실 하나도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소비자가 고환율 영향을 체감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와 식재료, 생활 필수품 가격까지 밀어올리며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장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출 가공품 원자재는 수입품이 많아 제조 단가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년, 2년, 3년 지속이 되면은 비용이 높아지는 그 효과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수익의 그 비율은 낮아지는 그런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고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세제 금융 지원 등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서울과 달리 춘천경찰은 허가했다는 MBC 보도 이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여성위원회는 보수단체의 자극적이고 왜곡된 주장과 여성에 대한 혐오적 표현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춘천여고 정문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이용해 혐오 발언이 반복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 기한이 임박했는데요. 아직 예산안에 담기지 않아 발이 묶인 지역 현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조성된 강원 바이오의약품 특화단지. 전국 지자체들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은 통상 1년 넘게 소요되는 예타 절차 등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기간 안에 여기에 대한 그 절차를 진행을 해서 바로 이렇게 기업들에게 R&D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강원도에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을 계획 중인 특화단지는 춘천과 홍천에 총 10곳, 축구장 900개를 합친 면적인 644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전국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만 5조 9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서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감액한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이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건 지역 우대 원칙, 국회 시정연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내내 강조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특화단지가 이번 새 정부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춘천시청 앞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엽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와 이철규 강원도당 위원장, 도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표심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릉과 부산을 기차로 잇는 동해선은 승용차로 갈 때보다 오래 걸려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 중 KTX가 투입돼 숨통은 트이게 됐지만 강릉과 삼척을 잇는 구간은 여전히 느린 속도로 달려야 해서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벗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한 동해선 열차가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새벽 5시 반에 기차에 탄 승객들은 10시 반 도착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것보다 거리는 짧지만 탑승 시간은 최대 2배가량 걸린 겁니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서울 가는 것보다 더 오래. 이처럼 승객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유는 동해선에서는 속도가 빠른 KTX 열차를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해선에 투입된 이 ITX 마음은 최대 시속이 150km 안팎입니다. 200에서 300km 속도를 내는 KTX보다 훨씬 느린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최대 시속 260km인 KTX 이음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철도 이용객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5시간에서 1시간 넘게 줄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 전번에 처음에 개통할 때 가보고 싶긴 했는데 못 가봤어. 다만 KTX 이음이 동해선을 더 빠르게 다니려면 일부 구간의 고속화 공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강릉부터 삼척을 잇는 45.8km는 시속 60에서 70km로 달려야 하는 저속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해당 구간 공사가 진행될 경우 부산부터 강릉까지 KTX 이음 탑승 시간은 30분가량 추가로 단축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강원도의 수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안 철도 있죠. 그쪽에서 이 삼척 강릉 구간이 계속 너무 조속이어서 거기를 빠르게 놓는 것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다만 철도공사 특성상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속화가 마무리되기까지는 7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온난화와 스키 인구 감소로 강원도 스키 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스키업계와 강원 지자체들은 스키와 강원도의 자연 문화를 연계한 겨울철 복합 관광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키장을 찾는 방문객이 줄고는 있지만 스키는 여전히 강원도 겨울 관광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스키장을 포함해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고 워터파크에 다양한 체험시설까지 있는 그야말로 종합 관광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지역 겨울 관광의 성패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 스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스키 업계뿐만 아니라 도내 지자체들도 촉각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스키 업계에서는 강원도의 겨울 축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눈이 안 온다고 저희가 관광산업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지역의 어떤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 그리고 지역의 어떤 관광지역 결합한 상품들로 저희가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하는 게 국내 스키 발상지이자 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군에서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경관과 지역 축제를 연계한 복합 관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표 겨울 축제인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 눈부신 설경 속에서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선자령과 발왕산, 풍력 발전기와 어우러진 이색적인 겨울 풍경을 볼 수 있는 청옥산 600마지기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조트 스키장을 찾는 분들을 좀 저희가 지역에 좀 특별한 그런 겨울 상품들을 좀 만들어서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리조트와 연계된 겨울 상품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최근 개관한 평창 올림픽 플라자와 유산 시설들로 보다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자연에서 시작된 스키 산업에 닥친 위기를 강원도의 자연과 문화를 연계한 복합관광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7분쯤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숙사에 있던 재학생 346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숙사 안에 있는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과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파렴치한 행위이자 강원교육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재선 의지를 밝힌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 교육감이 가야 할 곳은 법의 심판대라며 재선 도전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제1회 강원 디지털 슈퍼위크가 오늘 개막식을 열고 내일까지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되던 디지털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 참여 기관과 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 올해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강릉 중심의 순환 개최를 통해 강원 전역으로 디지털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 여성경영인협회가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강원 여성경영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도내 여성경영인 2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강원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김선희 서진산업 대표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여성 기업인과 공무원 32명에게 각종 상이 전달됐습니다. 최근 아파트 3개 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학곡지구 일대에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자 춘천시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춘천 전역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는 내년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 용역에서 학곡지구 교통량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육동환 시장은 오늘 현장을 찾아 출근 시간대 차량 흐름과 보행자 동선, 신호 체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